지금 이 순간에도 2,200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멕시코시티. 그런데 여러분은 이 도시가 원래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500년 전, 이곳은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테스코코 호수라는 이름의 아즈텍 제국의 심장부 말이죠.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 물의 도시를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로운 문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결코 잊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그 대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519년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처음 테노치티틀란을 목격했을 때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환상적인 도시,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다. 테노치틀란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수상도시였죠. 아즈텍인들은 테스코코 호수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수로와 운하가 도시 전체를 관통했고 배가 주요 교통수단이었죠.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물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친나마파라고 불리는 인공 농업섬을 만들어 호수에서 식량을 재배했고 복잡한 수로 시스템을 통해 깨끗한 물과 오염된 물을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1521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코르테스와 스페인 정복자들은 테노치티틀란을 함락시켰고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죠. 그들은 아즈텍의 신전과 궁전을 허물고 그 돌들로 스페인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스페인인들은 물 위의 도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도시는 모두 땅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호수를 메우기로 한 것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도시가 불편하다. 이 물을 없애자.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1521년부터 시작된 테스코코 호수 매립 작업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스페인인들은 먼저 아즈텍인들이 만든 정교한 제방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홍수를 막고 염분을 조절하던 그 시스템 말이죠. 그리고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강물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땅이 드러났습니다. 17세기에는 호수의 절반이 사라졌고 18세기에는 75%가 메워졌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테스코코 호수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멕시코시티가 거대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925년 멕시코시티에서 이상한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이 기울어지고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하수관이 터지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시 전체가 가라앉고 있었던 겁니다. 호수 바닥은 수천 년 동안 쌓인 부드러운 진흙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물이 있을 때는 이 진흙층이 물의 압력으로 안정을 유지했죠. 하지만 호수가 사라지고 그 위에 무거운 건물들이 올라가면서 진흙층이 압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하수 사용이었습니다. 2,200만 명의 인구가 사용할 물을 얻기 위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퍼올렸고 이것이 땅의 침하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현재 멕시코시티는 매년 평균 20cm에서 50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지난 100년 동안 무려 10m 이상 침하되었죠. 이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멕시코시티 시민들은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이 점점 더 깊어지고 1층이었던 상점이 지하 상점이 되고 완벽하게 수평이었던 도로가 롤러코스터처럼 울퉁불퉁해졌습니다. 유명한 팔라시오 데 벨라스 아르테스는 지금까지 4m 이상 가라앉았고 멕시코시티 대성당은 기울어져서 특수공법으로 보강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치마가 불균등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한쪽은 더 많이 가라앉고 다른 쪽은 덜 가라앉아서 건물이 비틀리고 갈라지는 일이 일상다반사가 되었습니다. 호수를 메어 만든 도시가 직면한 가장 큰 역설은 바로 물 부족입니다. 2,200만 명이 사용할 물을 조달하기 위해서 멕시코시티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매년 물을 공급하는 비용만 수십억 달러가 듭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기가 되면 이 도시는 심각한 홍수에 시달립니다. 자연적인 배수시설이었던 호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빗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것이죠. 테스코코 호수가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을 빗물이 이제는 도시를 침수시키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하수 고갈입니다. 한때 풍부했던 지하수층이 점점 말라가고 있고 이것이 땅의 침하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1985년 9월 19일 멕시코시티를 강타한 규모 8.1의 대지진은 1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 피해가 이토록 컸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호수 매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진흙층 위에 세워진 건물들은 지진파를 증폭시켰고 불균등하게 가라앉은 건물들은 지진에 더욱 취약한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질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멕시코시티의 지반이 계속 불안정해지고 있고 다음 대지진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호수였을 때는 지진의 충격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완충 역할을 할 자연적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테스코코 호수가 사라지면서 멕시코시티의 기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때 호수가 제공했던 자연적인 냉각 효과가 사라지면서 도시의 평균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는 거대한 열섬이 되었고 여름철 기온은 때때로 40도를 넘나듭니다. 호수가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조절되었을 습도와 바람의 패턴도 완전히 달라졌죠.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올 때는 더욱 극심하고 홍수가 날 때는 더욱 파괴적입니다. 자연적인 기후조절 시스템이었던 호수를 잃은 대가를 2,200만 명의 시민이 매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테스코코 호수는 단순한 물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풍부한 생태계의 중심이었죠. 수백 종의 물새들이 이곳을 서식지로 삼았고 다양한 물고기와 양서류, 수생식물들이 균형 잡힌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이 생태계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새를 사냥하고 조류를 기르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갔죠. 하지만 호수가 사라지면서 이 모든 것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5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수많은 생물종들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손실은 단순히 몇 종의 동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태계 전체의 복원력을 잃는 것이고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해지는 것을 멕시코시티가 치르고 있는 대가는 환경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매년 침하되는 도시의 인프라를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지하철 선로를 다시 깔고 기울어진 건물을 보강하고 터진 하수관을 교체하는 일이 끝나지 않죠.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부유한 지역은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지만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은 침하와 홍수의 위험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 외곽의 빈민가는 가장 불안정한 지반 위에 세워져 있어서 집이 기울어지고 갈라져도 이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 멕시코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테스코코 호수 일부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부 지역의 습지를 복원해서 홍수 조절과 생태계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죠. 또한 지하수 사용을 줄이고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마를 막기 위한 새로운 건축 기법도 개발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공적으로 지하수를 보충하는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자연을 거슬러 만든 도시의 숙명이라고 말입니다. 멕시코시티의 사례는 전 세계의 다른 도시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해수면 아래 있으면서도 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의 상하이는 비슷한 치마 문제를 겪으면서도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 많은 도시들이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멕시코시티의 경험은 값비싼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그 위에 세운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멕시코시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예측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현재의 침하 속도가 계속된다면 50년 후 멕시코시티의 일부 지역은 추가로 10m 이상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일부 지역은 거주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자연 기반 해결책들이 결합된다면 적어도 침하 속도를 늦추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자연을 적대시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500년 전 호수를 메워 세운 도시, 멕시코시티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자연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삶을 이어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멕시코시티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파트너라는 것. 그리고 한번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이 탐구에 함께하세요. 좋아요로 지지하고 다음 다큐도 알림으로 만나세요.